지난 시간까지 분수식하고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졌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수법칙과 제곱근 그리고 간단한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에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일단 이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지수의 정의를 먼저 한번 정의를 내리고 가도록 할게요. 지수라고 하는 게 뭐 A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뭐 가령 저희가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2의 세제곱, 또 뭐 4의 3승, 또 뭐 5의 뭐 제곱, 뭐 이런 거, 그죠? 요거 갖다가 보통 이제 뭐 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승이라 얘기하기도 하죠. 저도 뭐 요거 두 개 갖다 다 혼용해서 쓰다 보니까 둘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수를 갖다 보기 전에 먼저 이 거듭 제곱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거듭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수나 문자를 갖다가 거듭해서 계속해서 곱함을 갖다가 거듭 제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요런 거 있죠. 예로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가 뭐냐? 요런 거. 자, 근데 여기서 얘를 갖다 어떻게 쓸 수 있죠? 5의 6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다시 써보면 자,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한 요 정도만 할게요. 는 5를 갖다가 4번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자, 아래쪽에 여기 그 거듭해서 곱한 수나 문자 얘를 갖다가 저희가 밑이라고 얘기하고 밑, 여기 위쪽에 있는 얘를 갖다 저희가 뭐라 하죠? 얘를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수라는 거는 거듭 제곱에서 거듭해서 곱한 숫자 그 횟수를 갖다가 의미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A 곱하기 A 곱하기 A 곱하기 A, 그러니까 A를 4번 곱했죠. A의 몇 승? A의 4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똑같아요. 5가 3번 곱해졌고 4가 2번 곱해졌어요. 따라서 5의 세제곱 그리고 곱하기 4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물론 요거 원래 그냥 그대로 쭉 쓰면은 5, 4, 20, 5, 4, 20, 20에다가 20, 20, 400에다가 4, 5에서 2000 이 정답이 되긴 되는데, 굳이 그 2000을 갖다 쓸 필요 없이 뭐 요런 식으로 한번 저희는 요 단계라 갖다 한번 일단 그 써보자는 거죠, 그죠? 뭐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바로 뭐 지수의 정의가 되고, 뭐 밑과 지수를 갖다 좀 간단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요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 진짜 배기 내용인데, 이 지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여기 지수 법칙이 저희가 공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기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 저번 시간에 했던 그 비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지수 법칙은 뭐냐? A의 0제곱이 뭐냐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A의 0제곱은 항상 1이 돼요. 지금 무슨 소리냐? 모든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 됩니다. 단 A는 뭐가 아닌 거? 0이 아닌 거에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에요. 그럼 A가 0일 때는 0의 0제곱은 그럼 뭔가요? 하는데 0이 0제곱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애초에 문제에 나오지도 않고 모든 수의 0제곱은 그냥 1이다 라는 것만 아시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A의 1제곱이라는 건 뭐냐? A를 갖다 한 번 곱한 거예요, 그죠? 즉 따라서 결과는 얼마? A가 되고, 그리고 여기서 1승이라는 건 웬만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죠? 생략을 하죠, 생략을. 해서 1은 일반적으로 생략한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대한 내용. 다음 세 번째, A의 n제곱분의 1을 갖다가 A의 n제곱으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있는 이 분수로 표시한 요 막대기가 어떻게 하냐? 작아지면서 여기로 붙게 돼요. n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n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 거죠.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이고 뭐랑 똑같아? A의 n제곱분의 1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세 번째에 대한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A는 뭐가 아닐 때? A는 0이 돼서 안 되겠죠. 뭐 0의 제곱, 0의 세제곱 그렇게 해도 0이 되는데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죠.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0이 돼선 안 된다라는 건 저희까지 조건까지 딱 내세웠어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저희가 쓰는 지수 법칙인데, 물론 요것도 사용하고 요것도 사용하긴 해요. 그래서 요게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되죠. 자,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이라 할 때 요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밑이 같을 때, 밑이 동일하죠? 밑이 동일해요. 이때는 밑을 갖다가 통일시켜주고 지수의 곱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밑이 같은 지수가 있을 때
이때 요걸 갖다 곱한 것은 밑을 갖다 통일을 해준 다음에 지수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그래서 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뭐 요런 내용이죠. 2의 세제곱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5제곱이라는 거는 2의 어떻게 쓸 수 있다? 3 더하기 5라고 해서 2의 8제곱 요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요런 내용이에요. 물론 여기 뒤에 다 이렇게 예시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두 번째. A의 n제곱 나누기 A의 m제곱이라는 거는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밑은 똑같이 동일하다면 밑을 통일을 시킬 수 있고, 밑이 똑같은 지수의 나눗셈 같은 경우는 밑을 갖다 통일시킨 다음에 지수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 지수끼리 뺄 수 있다라는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A의 n-m 승으로 표시할 수 있고, 이것도 예로 뭐 5의 3승 나누기 5의 뭐 2승 이렇게 쓴다 할 때 5의 3 빼기 2승으로 해서 5의 1승이 되니까 따라서 얘가 얼마? 5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A의 n승의 m승에 따라서 A의 n승의 전체 그것의 m승이라는 소리인데, 이 같은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A의 n 곱하기 m승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기호가 여기 곱하기가 들어간 거죠. 그죠? 요것도 예를 한번 들어보면 뭐 2의 제곱에 세제곱이다 할 때 이거 무슨 소리예요? 다시 풀었으면은 2의 제곱을 몇 번 곱했다? 2의 제곱을 3번 곱했다라는 소리가 된 거죠. 그죠? 그래서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곱하기 2의 2승 얘를 쓸 수 있고, 는 2의 요거 지수법칙 맨 처음에 했던 거 뭐였죠? 요거 뭐라 했어요? A의 n 더하기 m승이라 했죠? 따라서 요거 그대로 적용해보면 밑이 다 똑같으니까 통일시키고 지수끼리 어떻게 할 수 있다? 더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의 6승이 되는데 얘를 갖다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했다? 2 곱하기 3으로도 표시할 수 있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관계가 된다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건데, A분의 B의 n승이다라는 거는 요거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면은 이쪽으로 해서 여기 이쪽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도 이렇게 분배가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다? A의 n승분의 B의 n승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일곱 번째 지수 법칙에 대한 설명이에요. 물론 여기도 단 분모는 뭐가 돼서 안 된다? 0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조건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 정도가 지수 법칙의 끝이에요. 생각보다 단순하죠? 요 정도만 아시면은 저희 그 문제 푸는데 충분히 적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라 했어요. 요거 어떻게 하냐면 아까 2의 세제곱 더하기 2에서 2의 5승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공식에 대한 설명이었고, 요거 한번 저희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가느냐? 2의 세제곱이니까 2를 갖다 몇 번 곱한 거? 2를 3번 곱한 거. 곱하기 2의 제곱이니까 2를 몇 번 곱한 거? 2를 2번 곱한 거. 따라서 2가 몇 개예요? 2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2의 5제곱이 되는데, 요거 갖다 생각해보니까 뭐였다? 2의 3 더하기 2가 됐었다는 거죠. 3 더하기 2승 이렇게 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2의 5승이나 요거 똑같다는 거고, 뭐 요거 풀어 써주면 뭐 32가 되긴 되죠. 그죠? 근데 요거까지는 저희는 안 바라고 요 정도까지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10의 마이너스 2승분의 1인데 요거 아까 제가 어떻게 쓰냐 했냐면은 요걸 갖다가 분자로 끌어올려 줄 때 마이너스 2가 붙는가 싶었는데 여기 뭐가 붙는다 했죠? 여기 부호에 마이너스가 또 붙는다 했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승이에요. 즉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요거 저희 그런 좀 약간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부정의 부정은 뭐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다. 그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 한다면 10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고 2에다가 곱하기 10에 3승 되는 거죠. 자, 근데 요거 지수법칙에서 똑같은 거 뭐 있었냐면은 요렇다 할 때 A의 n 더하기 m승이었죠. 그래서 요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은 는
10의 제곱에 더하기 3 이렇게 보면 되죠. 10의 2 더하기 3제곱. 10의 몇 제곱? 5제곱이 답이 되고, 굳이 써주면 0이 5개라는 소리예요. 그죠? 1개, 2개, 3개, 4개, 5개 하면 10만이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좀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복잡해요. 자, 5의 4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승. 얘를 갖다 이쪽으로 옮겨준 거예요. 그죠? 가능하겠죠? 딱히 문제 없어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분의 10의 3승인데, 자, 다시 5의 4승 곱하기 5의 마이너스 2승까지는 됐는데, 곱하기 분자로 해서 이렇게 써주고, 다음 곱하기 얘를 갖다 분자로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2승인데 분자로 올려주면 뭐가 붙는다 했죠? 부호가 마이너스 부호가 붙는다 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플러스 몇 승? 10의 2승 이렇게 하는 거죠. 는 여기서 똑같이 밑을 갖다 통일해 준 걸 보면은 5하고 10으로 쓸 수 있으니까 5는 몇 제곱이죠? 4 빼기 2에서 4 마이너스 2승분의 2승 곱하기 10에 3 더하기 2승 이렇게 쓸 수 있죠. 해서 5에 4 빼기 2 하니까 2승 곱하기 10에 3 더하기 2 하니까 5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해서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더해가지고 25하고 0이 5개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에서 얼마예요? 250만이네요. 그죠? 이렇게 풀어줘도 되긴 되는데 저희는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제. 똑같아요. 이것도. 자, 자세히 보시면 3의 제곱에다 곱하기 9의 마이너스 2승에다가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그 다음에 100의 제곱분의 1인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100의 제곱인데 요거 분자로 올려보고 싶어요. 그죠? 100의 제곱에다가 뭐 붙이면 돼요?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럼 일단 전부 다 분자로 싹 올려버린 거죠. 그죠? 는. 자, 그럼 여기서 요 9라고 하는 게 뭐의 제곱이죠? 생각해보면은 9라고 하는 거. 9라고 하는 거는 저희 9구단을 생각했을 때 3, 3은 9가 되니까 3 곱하기 3에서 3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3의 제곱이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2승이 지금 곱해진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요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요것에 마이너스 2제곱해서 이렇게 붙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보면은 100이라는 거는 10의 몇 제곱이죠? 10의 제곱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연산해보면은 3의 제곱에다 곱하기 3의 2 곱하기 마이너스 2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 되는 거고, 곱하기 100의 3승에 곱하기 10의 3승에 곱하기 10의 제곱에 마이너스 2승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4가 되죠. 2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는 3의 2에다가 마이너스 4한 거니까 2 빼기 4에서 마이너스 2승 곱하기 10에 이것도 3에서 마이너스 4 한 거니까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죠. 해서 3의 마이너스 2승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죠? 뭐 분수로 한번 써볼게요. 3의 제곱분의 1로 쓸 수 있나요? 왜냐면은 얘를 갖다가 다시 분모로 내려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승을 갖다가 해버리면 되니까. 해서 마이너스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3분의 2분의 1로 쓸 수 있고, 곱하기 얘도 똑같이 10의 1승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를 갖다 다시 풀어 써주면 어떻게 되죠? 3 곱하기 2 하니까 9 되고, 곱하기 10의 1승이니까 10해서 10분의 1 하니까 정답은 그래서 뭐 9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긴 되는데 여기까지만 써도 충분합니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정답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는 게 저희가 지수법칙을 배우는 목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곱근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근데 요 제곱근이라는 거, 요 기호, 요거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요거 일반적으로 저희가 루트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제곱근이라 말 안 하고 그냥 루트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루트의 성질을 갖다 먼저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실수라고 하는 거는 항상 결과값이 어떻게 해야 한다? 무조건 양수의 값을 가져요. 양의 값을 가져요. 즉 이렇게 한다는 거죠. 루트 요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해요. 수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수.
그럼 요런 거 가능해요? 이런 거 가능하죠. 무조건 안에 있는 숫자가 양의 값을 가져야 한다라는 소리예요. 뭐 요런 거 됩니까? 이런 거 가능하죠. 똑같이 다 돼요. 무조건 양의 값을 갖다 가져야 돼요. 결과값이. 음수의 값을 가지는 것도 있긴 한데 요거는 저희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허수라는 부분에서 적용이 되고, 지금 여기서 저희는 뭐를 갖다 보는 거예요? 무조건 실수만 보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는 수. 이 실수라는 건 무조건 양의 값을 갖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 루트 안에 같은 수가 두 개가 곱해져 있다면,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루트 안에 같은 숫자가, 뭐 가령 3이라 해볼게요. 3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3 곱하기 3인 거죠. 그죠? 같은 수가 두 개로 곱해져 있다면 이때 어떻게 할 수 있다? 그 수는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묶어가지고. 해서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보니까 아래에 제가 성질을 적어놨죠. 어떻게 썼느냐? 자, 루트 A라고 하는 걸 애초에 어떻게 썼냐면 저희는 사실은 루트 옆에 이렇게 2가 사실 이렇게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요. 원래 다 이렇게 2가 원래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2가.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가 저희가 볼 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A의 2분의 1제곱.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은 루트 바깥쪽에 있는 숫자가 지수에서 분모의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승으로 되는 거고, 그래서 루트 밖에 승근수가 요거 갖다 이제 이쪽에 붙는 거 승근이라 해요. 그래서 2승근 루트 A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 가령 또 예로 3승근 루트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승근수가 2일 때는 일반적으로 생략을 많이 하는 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루트에 3의 제곱이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이게 몇 승근? 2승근이에요. 그렇죠? 루트가 여기서 이쪽에 있는 숫자가 2인데 생략이 됐으니까 이때 그럼 요걸 갖다가 지수법칙으로 쓰면 어떻게 하냐? 3에 아까 여기 붙은 승근이 무슨 역할을 한다 했죠? 분모 역할을 하고, 여기 붙은 제곱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분자의 역할을 해요. 따라서 2분의 2승이 되기 때문에 3의 1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얼마?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런 메커니즘인데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서 같은 숫자 두 개가 곱이 되어 있다 하면은 요게 루트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면서 3으로 이렇게 값이 나올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다음 여기 네 번째 걸 보면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거. 루트 A의 제곱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다? 루트 A 곱하기 A가 되므로 A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얼마?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M승근 루트 A의 N승이라고 할 때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죠? A의 승근이 지수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했냐면은 분모의 역할을 한다 했고, 그 다음에 N제곱이 분자의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N분의 N승이 돼서 A의 N분의 N승. 요것이 바로 M승은 루트 A의 N승하고 똑같은 그런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것에 기본적으로 입각을 해서 저희가 다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루트 A 곱하기 루트 B라고 하는 거는 자, 편의상 그냥 저 곱하기 갖다 그냥 뭐 이렇게 점으로도 표시를 하죠. 그죠? 근데 요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이쪽에 붙은 승근이 똑같을 때, 승근수가 똑같을 때 2승근, 2승근이니까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묶어가지고 A 곱하기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건 안 됩니까? 2승근 루트 A 곱하기 3승근 루트 B 요거 갖다가 뭐 루트 2하고 3이니까 2, 3, 6 해가지고 요런 거 돼요? 물어볼 수 있겠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여기 이쪽에 붙은 요 승근수가 무조건 똑같아야 돼요. 똑같은 수끼리 곱을 해줬을 때 결과적으로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그 같이 합쳐가지고 만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가 쓴 게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루트 A제곱의 B라고 하는 것은 루트 A 곱하기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A가 지금 두 개가 똑같이 곱해져 있죠? 얘는 어떻게 돼요? 루트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수로 이렇게 쓸 수 있고 루트 b는 그냥 있으니까 a 루트 b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건데 예,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 자, 이렇게 4개를 갖다가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예제 루트 4라고 했습니다. 자, 4를 갖다 생각해 보니까 4가 뭐의 제곱이죠? 일단 이런 식으로 된 걸 갖다가 생각해 볼 때 항상 뭐의 제곱일까 하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4는 뭐의 제곱인가 보니까 2의 제곱이에요. 곱하기 그 9구단 해보면은 2는 4니까 자, 루트 2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전 이런 식으로 보통 해요. 2하고 루트가 소거가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뭐다? 2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물론 정석은 이렇게 해줘. 여기 이쪽에 몇 승근이에요 이거 원래는 2가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요거는 뭐다? 2의 2분의 2승이니까 그래서 2의 1승 돼서 그래서 얼마? 1에서 2가 되는 거죠. 원래는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루트 32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루트 30이라는 거는 요거 저희가 생각해 볼 때 32를 약분해봐요. 약분하면 어떻게 되죠? 32를 갖다 약분해보면 일단 나눠 떨어지는 거 2는 무조건 나눠 떨어지니까 2로 나눠보면 2는 16으로 나눌 수 있고 또 2로 나누면은 8로 나뉘고 또 2로 나누면 4로 나뉘고 2로 나누면 2로 또 나뉘죠. 그래서 요거 결과적으로 뭐다? 요 32라는 거는 2의 5제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공배수 아니 그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32는 애초에 요 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죠? 루트 2의 몇 승? 5승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루트 해서 2의 5승인데 여기 붙은 여기 이쪽에 숨겨있는 숫자가 뭐라고 했죠? 2라고 했죠? 따라서 요거 다시 생각해보면은 2의 승근이 여기에서 분모를 역할한다 했나요? 분자를 역할한다 했나요? 역할하는 수는 분모가 되죠. 그래서 2분의 여기 이쪽에 수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분자에다가 해서 2분의 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의 2분의 5승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2의 2분의 5라고 하는 거는 2분의 4 더하기 1로 볼 수 있습니까? 2분의 4 더하기 1로 볼 수 있죠. 그럼 2분의 4 더하기 2분의 1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겠죠. 합쳐지면 2분의 5가 되니까. 자, 그럼 요거 저희가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찢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찢을 수 있느냐? 역으로 생각하면 되죠. A의 M 곱하기 A의 N승이 뭐였냐면 A의 M 더하기 N이었으니까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M 더하기 N승이라는 거는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으로도 나눠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찢어보면은 2의 2분의 4승에 곱하기 2의 2분의 1승으로 쓸 수 있죠. 그죠? 자, 근데 2분의 4라고 하는 거 약분해보면 뭐가 되죠? 1분의 2가 되니까 따라서 2가 돼서 2의 제곱에 곱하기 루트 2분의 1인데 아니 2의 2분의 1승인데 2의 2분의 1승 요게 의미가 뭐죠? 애초에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곱하기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고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은 2는 4니까 4 루트 2가 답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루트 30이라고 하는 거는 4 루트 2가 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그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자, 아까 여튼 31을 약분을 해가지고 2가 5번 들어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죠? 루트 32가 2가 5번 들어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되고 그죠? 여기서 그런데 2개씩 묶어가지고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다 했죠? 그죠? 따라서 여기서 2가 하나 나오고 여기도 2가 하나 나올 거예요. 루트 여기서 2는 그냥 남겠죠. 그죠? 따라서 2 곱하기 2에다가 루트 2라고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2 곱하기 2 루트 2이기 때문에 4 루트 2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직관적인 방법이라고 하면 직관적인 방법일 수 있죠. 아니면은 또 다른 방법. 요거 32라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32라고 하는 거.
32라고 하는 거는 16 곱하기 2가 되죠. 그죠? 16 곱하기 2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루트 32라고 하는 건 16 곱하기 2가 되니까 16이 뭐냐면 4의 제곱에 곱하기 2가 되니까 따라서 여기 4가 2개 됐으니까 얘도 소가 돼서 여기 넘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4루트 2라고 바로 이렇게 또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방법 3개 말씀드렸어요. 그죠? 뭐 요런 식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예제 루트 12가 뭐냐? 저것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루트 10이라고 하는 거는 요것도 똑같이 생각해보면은 10이라고 하는 수로 갖다 약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2로 나눠주면은 6이 되고 또 2로 나눠주면은 3이 되죠. 그 다음 여기 있는 숫자를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따라서 10이라고 하는 수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루트 10이라고 하는 건 2 곱하기 2 곱하기 3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얘네 두 개 묶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다 했죠? 따라서 정답이 뭐? 2가 빠져나오고 루트 3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루트 48. 아직 문제 안 푸신 분들은 잠깐 화면 멈추시고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루트 48인데 48을 갖다가 또 약분을 해주는 거죠. 48 약분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수니까 2로 일단 나눠볼게요. 2로 나누면 24가 되고 또 2로 나누면 12가 되고 또 2로 나누면 6이 되죠. 6. 그 다음 2로 나누면 3이 되고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누니까 1이 됐죠. 뭐 더 이상 나오지도 않으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있는 요수를 다 곱한 게 뭐다? 48이라고 하는 거죠. 나도 루트 48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2가 지금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예요. 그죠?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이죠? 그래서 2의 4승 곱하기 3으로 쓸 수 있는데 요거 자, 그러면 2의 4제곱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2의 제곱 곱하기 2의 제곱에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 두 개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 나오고 요 두 개가 묶여져 가지고 하나 나오고 그죠? 2가 두 번 나와요. 그래서 2 곱하기 2에다가 루트 3을 갖다 써준 거죠. 그래서 요거 갖다 풀어 써주면은 2, 4에다가 루트 3을 갖다 쓴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루트 3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이 4루트 3.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어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요거 이 비례식이네. 그 제곱근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좀 다재다능하게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조금 더 그 활용을 하면은 뭐 3승근 루트 27은 얼마냐 뭐 그런 것도 낼 수 있긴 한데 그런 거보다 저희는 저희 기능사 전기 쪽에서는 좋은 게 뭐 요런 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여기서 요 숫자에 대한 게 절대로 안 나오니까 무조건 뭐만 나와요? 2승근짜리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루트 뭐시기 해서 그냥 요걸 갖다가 이것만 풀기 때문에 이렇게 뭐 그 엄청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요 예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바로 다음 이어서 곱셈 공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의 식을 간단히 만들어라 해서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자, 요거 한번 제가 조금 쉽게 하려고 숫자를 좀 바꿔봤어요. 자, 루트 81이라고 했는데 81이 일단 뭐죠? 81은 무엇의 제곱일까? 라고 먼저 생각해보는 거. 99라는 생각해보면은 99, 81이니까. 그래서 81이라는 거는 9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보니까 16이니까 16이 뭐의 제곱이죠? 4, 4, 16에서 이것도 4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보니까 지금 다 뭐 그렇게 문제 내 보일 건 없어 보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쭉 한번 수로 써볼게요. 9의 제곱, 루트 9의 제곱. 그죠? 루트 9의 제곱 에다가 곱하기 10의 고승에 곱하기 2의 제곱분의 루트 4의 제곱이니까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여기 이렇게 괄호가 있는데 괄호 뭐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전부 다 곱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자 루트하고 제곱하고 어떻게 됩니까? 나가 떨어지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9 곱하기 10의 고승에 곱하기 2의 제곱분의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포인트. 자, 2의 제곱이 얼마입니까? 2는 4가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4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4로 어떻게 할 수 있죠? 약분을 시킬 수 있지. 얘가 1되고 1돼요. 그죠? 그러면은 9 곱하기 10의 9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풀어 써주면 여기서 그러면 일단 10의 9승,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5승 그냥 따로 빼주고 여기는 자연수만 갖다가 한번 알아볼게요. 9하고 6이 있으니까 9 곱하기 6에 곱하기 10에 9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는 9, 6에 54가 되고 곱하기 10에 9승 마이너스 5승 마이너스 5승 다 곱했죠? 저 어떻게 할 수 있다? 더한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서 왜 곱한다는데 왜 더한다는데 왜 빼줘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사실 더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 부호 그냥 생략해가지고 9 빼기 5 빼기 5 바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은 54 곱하기 10에 9 빼기 5 빼기 5니까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그럼 요거 10에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뭐냐면은 10의 1승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0.1이라고 볼 수 있겠죠? 0.1이니까 54 곱하기 0.1에서 따라서 정답 얼마? 5.4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이 5.4가 됩니다. 5.4가 정답이에요. 물론 5 곱하기 4, 54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승해서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고 해서 일단 간단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저희 그 지수법칙과 요 제곱근을 갖다가 이해하면은 이런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참고 삼아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전기 이론에서 정말 가끔씩 정말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답이 5.4라고 해서 그대로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 이 숫자하고 요 식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우지 않더라도 눈에 익혀두면 되게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 원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릴게요. 원래 문제는 얘가 9로 나오고 얘가 4로 그냥 나와가지고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알겠죠? 문제가 대충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본 게 그래서 제곱근과 요 지수법칙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이제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시간인 이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에 대해서인데 한번 알아볼 건데 요거 그렇게 디테일하게 나가지 않을 거예요. 왜냐? 그냥 기본적으로 보통 이런 식이에요. A 더하기 B의 제곱이 뭐냐? 이거 곱셈 공식으로 하면 뭐죠?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외운 사람이나 쓸 수 있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쓰면 되죠? 그냥 뭐 가령 예로 이런 식으로 쓸 때 요거 어떻게 쓸 수 있죠? 문제 풀 때 괄호 안쪽으로 숫자가 한 번, 두 번, 한 개씩 이렇게 들어가서 곱해질 수 있다 해서 요거 갖다 무슨 법칙을 했습니까? 분배 법칙이라고 수학 시간에 배운 기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요거 갖다 활용해 준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곱셈 공식 그렇게 크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에 제가 이 곱셈 공식을 왜 넣었냐?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일단 A 더하기 B의 제곱부터 볼게요. A 더하기 B가 몇 번 곱해진 거? 2번 곱해진 거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거 어떻게 할 수 있죠? A를 여기 한번 곱해주고 B를 여기 한번 곱해서 다 쭉 그냥 부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는 A하고 A 곱해주니까 A제곱 더하기 A하고 B 곱해주니까 AB 더하기 B하고 A 곱해주니까 BA 더하기 B하고 B 곱해주니까 B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냥 풀어 써주면 A제곱 더하기 AB하고 BA 결과적으로 똑같아 AB예요. 그래서 AB의 2배니까 이 AB라고 쓰죠. AB 제곱 아닙니까? AB의 제곱은 AB 곱하기 AB죠. 그죠? 그래서 AB 더하기 AB니까 AB가 2개 있다 해서 2AB 이렇게 되는 거죠.
AB 제곱이라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런 식이고, 자 마이너스 해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전개가 돼서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의 제곱으로 쓰일 수가 있는 거고, 요것보다 제가 저희 세 번째 노란색으로 친 거 있죠? 저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 그 전기공학도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공학도들이 실질상으로 쓰는 곱셈공식 중 제일 많이 쓰는 공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죠. 는 A에서 A 곱해주면 A제곱, A에서 마이너스 B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AB, B에서 A를 곱해주니까 플러스 BA, B에서 마이너스 B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돼요. 는 A제곱 마이너스 AB하고 BA니까 마이너스 AB 더하기 AB라고 써도 무방하겠죠? 마이너스 B의 제곱이고, 그럼 AB하고 AB가 날라가요. 그죠? 한쪽은 마이너스 한쪽은 플러스니까 날라가 버려서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된다?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된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공식이 하나 딱 하고 나왔죠. 요 공식은 저희가 이해를 못하더라도 그냥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으로라도 해서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런 형태의 틀이 나오면 무조건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다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죠. 해서 저 곱셈 공식이 특히 저 세 번째가 굉장히 많이 중요하고 많이 쓰이는 공식이고 활용도도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 꼭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인수분해 같은 경우는 또 뭐냐? 하나의 다항식을 갖다가 두 개 이상의 다항식에 곱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어요. 즉 이런 소리예요. x의 제곱 더하기 뭐 가령 4x 라고 하는 거, 요런 거 있죠? 이거 갖다가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쓸 수 있겠죠, 그죠? x로 묶어가지고 뭐 요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 요 과정을 갖다가 저희가 인수분해라고 하고, 인수분해 얘를 갖다 이쪽에서 가는 과정 갖다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전개라고 해요. 따라서 전개의 역과정을 갖다가 바로 인수분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서 이 과정 갖다 전개라고 했어요. 따라서 인수분해 공식은 뭐죠? 요 과정이죠, 그냥. 그래서 곱셈 공식의 역응산을 갖다가 인수분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 곱셈 공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예제를 몇 개 만들어 봤어요. 자, 일단 첫 번째 23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요거 그럼 어떻게 풀면 되죠? 원래 정석은 이렇게 풀죠. 23이니까 3, 3, 9, 3, 2, 6 그 다음에 2, 3은 6, 2, 4 9에서 2하고 1 더해지니까 529네. 이를 풀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저희가 이제 곱셈 공식 갖다 제대로 익혔다면 이런 공식이 가능해요. 할 수 있겠죠. 23이라는 건 20 더하기 3이니까 는 어떻게 했었죠? 곱셈 공식 생각해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는 거는 한쪽은 제곱에서 더해주고 또 한쪽은 제곱에서 또 더해주고 더하기 두 개를 곱해온 다음 두 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A, B로 썼었죠.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바로 풀어볼게요. 20의 제곱이니까 20제곱에서 400 더하기 20 곱하기 3에서 60인데 그거 제곱이니까 120 더하기 3의 제곱하니까 9가 되죠. 저 이거 풀어주면 얼마죠? 5에 2에 9에서 그냥 바로 529라고 숫자가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곱셈 공식 갖다가 배운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 두 번째 같은 경우 뭐냐? 저게 진짜 완전히 꿀이에요, 꿀. 제가 엄청 좋은 팁을 말씀드렸어요. 아까 뭐였냐면은 이거 있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걸 바탕으로. 얘가 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했으니까. 자, 그럼 요거 저 문제 같은 경우, 저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정답이 이렇게 해죠. 정답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자, 똑같이 요거 원래 정석으로 풀면 이렇게 풀 수 있죠. 13에서 143 이렇게 풀 수 있긴 한데 이렇게 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13을 갖다가 12 더하기 1로 볼 수 있죠. 반면에 11 같은 경우는 12 빼기 1로 볼 수 있어요. 즉 요거는
12의 제곱 빼기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할 수 있죠. 는 12, 12, 144입니다. 요거 저희 그 중학교 수학 시간에 요거 분명히 외웠을 거예요. 11, 11, 121, 12, 12, 144, 13, 13, 169, 아니 169, 14, 14, 196, 15, 15, 225 요런 거 외웠었죠. 그죠? 이거 갖다 기반으로 세우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0, 아이고, 실수로 지워버렸네. 는 다시 한번 풀면 되죠. 12의 제곱에 빼기 1의 제곱인데 12, 12, 144에다가 빼기 1이니까 143이 답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마지막 문제도 똑같이 풀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푸느냐? 똑같이 풀면 되죠. 12하고 18인데 요 사이에 있는 숫자가 뭡니까? 요 사이에 있는 숫자는 15가 있겠죠. 해서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15 빼기 3하면 10이죠. 그리고 15 더하기 3하면은 18이 되죠. 는 15의 제곱에다 마이너스, 자, 3의 제곱이죠. 는 15, 15, 225 빼기 3, 3은 9네요. 해서 225에다가 9를 빼주니까 1 되고 10 돼서 6 되고 1 되고 2 되니까 따라 정답이 얼마? 216이 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연산하는 좀 약간 창의적인 방법을 위해서 저희가 이 곱셈 공식을 갖다가 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걸 갖다가 쓰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요런 가령 제가 이거 복수 때 다 설명을 드릴 건데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줘가지고 요거 이렇게 하니까 25분의 3-j4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 이걸 갖다 저희가 복수 때 배울 건데 유리화라고 해서 배우게 돼요. 요런 걸 할 때 쓰이는 스킬이 바로 뭐다? 요 곱셈 공식을 갖다가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거 결과값이 뭐라고 했죠?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거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희 전기 쪽 공학에서 특히나 엄청나게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못해도 이 공식만큼 꼭 외우시고 이게 만약에 좀 약간 좀 잘 들렸다 하면은 요거로 갖다가 이런 식으로 문제 갖다 만들어서 푸는 그런 연습도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데가 자, 곱셈 공식 그리고 아까 뭐였죠? 제곱근 그리고 지수법칙 뭐 이렇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해서 다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지난 시간 분수보다 조금 더 쉬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웠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여기는 저희 지난 그 분수보다 조금 시간이 좀 단축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분수 쪽 다시 한번 그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 시간에 배우는 삼각함수는 분수가 기본적으로 공부가 잘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운 삼각함수 대비해서 확실히 분수 잘 익히고 오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시간은 호두법하고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